할아버지, 그 손으로 전기톱 잡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바꿨지. 이번엔 태블릿으로. 설마 할머니 기억을 되찾은 그 가구 할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74세의 손이 전기톱 대신 태블릿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만든 서랍 하나가 한 여인의 잃어버린 기억을 깨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배칠수 할아버지는 그날도 여느 날처럼 작업복 앞자락에 손을 닦으며 칠수목 공소문을 열었습니다. 경남 내륙의 작은 읍내 국도변에 자리 잡은 그 목공소는 간판도 퇴색하고 처마 끝 페인트도 벗겨져 세월이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진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칠수 할아버지에게 그곳은 단순한 작업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22살에 처음 대패를 쥔 날부터 아내 오복래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밥상을 지켜온 날들이 모두 그 목공소 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나무 냄새가, 톱밥 냄새가, 그 안에서 피워올린 커피 냄새가 배칠수 할아버지에게는 살아온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주문서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읍내 어느 집 식당에서 넣은 원목 테이블 주문이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안경을 고쳐 쓰고 줄자를 꺼내 목재를 재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52년을 이 손으로 살아왔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손마디가 굵어지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진 그 손이었습니다. 전기톱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작업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목재를 밀어넣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날이 손 가까이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베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그냥 놀람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배칠수 할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전기톱을 껐습니다. 작업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귓속에서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작업실 문을 열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아내 오복래가 부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는지 부엌 쪽에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복래야, 나야. 오복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배칠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복래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바라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복래가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배칠수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52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을 바라보며 누구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찌개 냄새가 계속 흘러왔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오복래의 증상은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조금씩 이상했습니다. 자주 쓰던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었습니다. 밥을 2번 차렸습니다. 이웃사람 이름을 갑자기 몰랐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나이가 드니 깜빡하는 일이 생겼고 오복래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그날 오후 오복래를 읍내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검사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입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해요. 배칠수 할아버지는 진료실 의자에 앉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복래는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지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의사는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손 부상 위험이 있는 작업, 특히 전기톱 같은 기계 작업은 당분간 쉬시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의 손 떨림이 단순한 긴장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노화에 따른 신경 반응 저하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전기톱을 못 잡는다는 것은 목수가 목수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52년 동안 이 손으로 해온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멈추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배칠수 할아버지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오복래가 옆에서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복래는 배칠수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왔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 손이 낯설지 않은 것은 아직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 배민준이 와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배민준은 서울에서 작은 인테리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었는지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배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목공소 정리하시죠. 배칠수 할아버지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배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도 다녀야 하고 아버지 손도 그렇고 거기다 재개발 통지서도 왔잖아요. 어차피 이 자리 내년엔 공사 들어가요. 배칠수 할아버지는 밥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재개발 이야기는 이미 들었습니다. 목공소가 있는 국도변 일대가 내년 착공 예정 구역에 포함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배민준의 말이 틀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배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 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복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오늘 아침 남편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밥상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배칠수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몸을 돌렸다가 다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손이 미끄러지던 순간 오복래의 낯선 눈빛, 의사의 목소리, 아들의 말. 배칠수 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손이 처음 대패를 잡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잡아 각도를 잡아주던 그날이, 그리고 오복래와 처음 밥상을 마주하던 날이, 이 손으로 두 사람의 살림을 짜맞추고, 이 손으로 아이들 밥상을 만들고, 이 손으로 52년을 버텨왔습니다. 그 손을 멈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목공소 문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전기톱 앞에 섰다가 손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떨림, 신경반응 저하, 기계 작업 중단. 그 말들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목공소 안에 쌓인 목재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주문서도 아직 한 장 남아 있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작업대 앞에 앉아 목재결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전기톱을 쓰지 않아도 이 손이 나무를 알아보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어느 방향으로 결을 내는지, 어디서 끊어야 가장 깨끗하게 잘리는지, 그것은 손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한동안 목재를 쓸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채에서 오복래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옆에 앉았습니다. 오복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은 눈빛이 맑았습니다. 여보, 밥 먹었어요? 배칠수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알아보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이 예고 없이 번갈아 왔습니다.
오늘은 알아보는 날이었습니다. 먹었소. 배칠수 할아버지가 짧게 답했습니다. 오복내가 마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공소 일은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잠깐 쉬는 중이요. 오복내가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배칠수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마당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 구석에 오복내가 심어놓은 맨드라미가 바람에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그 무렵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배민준의 딸 배세은이었습니다. 26살이었습니다. 디자인을 공부한다고 했는데 서울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배칠수 할아버지도 잘 몰랐습니다. 세은은 할머니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짐 가방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현관에서 맞았습니다. 세은이 배칠수 할아버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좀 있을게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오느라 힘들었겠다. 세은이 신발을 벗으며 안채를 둘러보았습니다. 오복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세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예쁜 아가씨네. 세은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다시 웃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세은이에요. 오복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세은이? 세은이가 누구예요? 배칠수 할아버지는 그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은은 며칠을 집안에서 오복내와 함께 보냈습니다. 밥을 같이 차렸고 마당에 같이 나갔고 오복내가 혼자 중얼거릴 때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세은이 배칠수 할아버지를 목공소로 불렀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들어서자 세은은 작업대 위에 태블릿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바라보았습니다. 얇고 반들반들한 화면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배칠수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세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공부할 때 설계 프로그램 쓰거든요. 이걸로 가구도면 그릴 수 있어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태블릿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종이에 그려. 세은이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 이걸로 그리면 목공소 직접 안 오는 분들한테도 보여드릴 수 있고 수정도 쉬워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팔짱을 끼었습니다. 화면에 선을 긋는 것이 나무를 만지는 일과 같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목수의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세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며칠 동안 할머니 관찰했어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세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기억을 잃는 게 전부 다 잃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만지거나 냄새를 맡거나 익숙한 물건을 보면 기억이 돌아오는 게 보여요. 어제도 수건 개는 걸 같이 했더니 옛날 혼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천천히 세은의 말을 들었습니다. 세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치매 치료에 회상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익숙한 물건, 오래된 기억이 담긴 것들을 보여주면 잠깐이지만 기억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할머니한테 가장 익숙한 물건이 뭘까 하고. 세은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가구예요. 배칠수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 안쪽을 건드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젊은 시절 두 사람이 살림을 처음 차릴 때 자신의 손으로 짠 가구들이 있었습니다. 반지꼬리장, 밥상, 신발장, 작은 옷장.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씩 낡아버리거나 버려졌습니다. 지금 집 안에 남은 것들은 대부분 나중에 사들인 것들이었습니다. 오복내가 가장 아끼던 반지꼬리장은 이사할 때 너무 낡았다며
아들이 내다버렸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그때 말리지 못한 것을 가끔 후회했습니다. 세은이 말했습니다. 그 장 다시 만들 수 있어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모양은 기억하지. 세은이 말했습니다. 그럼 그 도면을 이걸로 그려봐요. 손으로 못해도 머릿속에 있는 거 이걸로 꺼낼 수 있잖아요. 배칠수 할아버지는 태블릿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이 반들거렸습니다. 나무 냄새도 없고 결도 없고 무게도 없는 그것이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오복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자신을 바라보며 누구냐고 묻던 그 눈빛이. 배칠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블릿을 집었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화면이 손에 닿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했습니다. 세은이 옆에 앉아 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화면에 손가락으로 선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처음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었습니다. 이번에는 선이 너무 길었습니다. 세은이 말했습니다. 여기 이 버튼 누르면 돼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어디로 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은이 웃으며 다시 설명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눈썹을 찌푸리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종이에 연필로 그리는 것과 이것은 달랐습니다. 손가락 끝이 화면 위를 미끄러지는 감각이 낯설었습니다. 50년 넘게 손에 익은 연필과 자의 감각이 이 화면 위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전 내내 배칠수 할아버지는 선 하나를 긋다 지웠습니다. 세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잘못 눌러 도면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한동안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52년 동안 손으로 해온 일인데 화면 위에서 선 하나 제대로 못 긋는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세은이 돌아와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장을 못 하셨어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세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되죠.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다 날아간 걸 다시 해? 세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손끝에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게. 배칠수 할아버지는 세은을 바라보았습니다. 26살짜리 손녀가 작업복 입은 74세 목수에게 진심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태블릿을 다시 집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목공소에 들어가 태블릿을 펼쳤습니다. 전기톱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업대 위에 태블릿을 올려놓고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선을 긋고 지우고 다시 그었습니다. 저장 버튼을 찾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세은이 아침마다 옆에 앉아 알려주었습니다. 확대하는 법, 선 굵기 바꾸는 법, 치수 입력하는 법. 배칠수 할아버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은이 자리를 비우면 혼자 다시 해보았습니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갑자기 돌아가거나 선이 엉뚱한 곳에 그어지거나 눌러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찾지 못해 손가락이 화면 위를 헤맸습니다. 그럴 때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작업대 옆에 세워둔 목재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나무결이 손바닥에 닿는 그 감각이 지금 배칠수 할아버지에게는 가장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오복래 때문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오복래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남편을 알아보는 날이 있었고
낯선 사람을 보는 날이 있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그것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 밥상에서 오복내가 먼저 말을 걸었고 어떤 날은 오복내가 배칠수 할아버지를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두 가지 아침이 번갈아 왔습니다. 세은이 말한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물건, 손으로 만지던 것, 오래된 기억이 담긴 것. 그것이 잠깐이지만 기억을 되살린다고 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손으로 만든 것들이 오복내에게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전기톱을 잡지 못해도 화면 위에서 선을 긋는 법이 서툴러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작업대 앞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반지꼬리장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오복내와 살림을 차릴 때 처음 만든 것이었습니다. 높이는 무릎 정도였고 서랍이 둘이었습니다. 위 서랍에는 실패와 바늘이 들어갔고 아래 서랍에는 천 조각과 혼수 수건이 들어갔습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어서 부딪혀도 다치지 않게 했습니다. 다리는 짧고 단단하게 짰습니다. 오복내가 마루에 앉아서 쓸 수 있도록 앉은 자세에서 딱 맞는 높이로 맞췄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그 모양을 눈앞에 그렸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대패질이 필요한지, 어느 부분에서 장부를 끼워야 하는지, 서랍이 부드럽게 열리려면 어느 정도 여유를 두어야 하는지, 그것들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살아났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눈을 뜨고 태블릿을 집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도면을 그리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먼저 바깥 테두리부터 그었습니다. 손가락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천천히 그리고 일정하게 선이 그어졌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맞았습니다. 다음 선을 이었습니다. 그 다음 선을 이었습니다. 서랍칸의 비율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치수를 입력했습니다. 숫자 키보드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은이 목공소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2시간쯤 뒤였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태블릿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세은이 옆으로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말없이 멈추었습니다. 화면 위에 반지꼬리장의 도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선이 삐뚤어진 곳도 있었고 치수가 정확하게 맞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양은 분명했습니다. 낮은 다리, 둥글게 처리된 모서리, 두 칸의 서랍. 50년 전 배칠수 할아버지의 손에서 나왔던 그 장의 모양이 화면 위에 처음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세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직 치수가 안 맞아. 서랍 높이가 조금 낮게 됐어. 세은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조절하면 돼요. 그리고 화면 위에서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그 방법을 따라 서랍 높이를 올렸습니다. 도면이 바뀌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에 있던 것이 화면 위에 살아 있었습니다. 도면이 완성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목재를 골랐습니다. 전기톱 대신 손톱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쓴 지 오래되어 날이 무뎌져 있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숫돌을 꺼내 날을 세웠습니다. 손으로 하는 작업이 전기톱보다 몇 배는 더 오래 걸렸습니다. 팔이 아팠습니다.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그러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전기톱을 잡을 때와 달랐습니다.
손이 나무를 직접 느끼고 힘을 조절하고 속도를 맞추었습니다. 기계가 대신하지 않는 그 감각이 오히려 손을 안정시켰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목재를 잘라나갔습니다. 사흘이 걸렸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그 사흘 동안 아침 일찍 목공소에 들어가 저녁 어스름이 깔릴 때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세은이 점심을 챙겨왔습니다. 오복내가 마루에서 마당을 바라보는 사이 배칠수 할아버지는 대패로 면을 고르고 끌로 장부를 파고 모서리를 다듬었습니다. 사포로 표면을 닦는 것은 세은이 도왔습니다. 서랍을 끼워 맞추는 날 서랍이 부드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서랍을 빼내어 옆면을 다시 다듬었습니다. 다시 끼웠습니다. 이번에는 열렸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서랍을 2번, 3번 열고 닫았습니다. 매끄럽게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손이 50년 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감은 오동나무 오일을 발랐습니다. 천에 오일을 묻혀 결 방향을 따라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나무결이 살아났습니다. 진한 나무 냄새가 작업실 안에 가득 찼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완성된 장을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높이는 무릎 정도였습니다. 서랍은 2칸이었습니다.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되었습니다. 다리는 짧고 단단했습니다. 50년 전 그 장과 같았습니다. 아니, 같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젊은 손이었고 지금은 굳은 살이 두껍게 박인 74세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기억하는 것을 그 손이 끝내 만들어냈습니다. 세은이 장을 들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오복내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은이 장을 마루 한켠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복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루를 가로질러 장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밀어 표면을 쓸었습니다. 나무결 위로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당겼습니다. 서랍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오복내가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빈 서랍이었습니다. 오복내는 한동안 그 안을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서랍엔 우리 혼수 수건 넣었었지. 배칠수 할아버지는 목공소 문 앞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오복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복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당신이 만든 거예요? 배칠수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배칠수 할아버지는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더 가까웠습니다. 아침마다 목공소 문을 열고 들어서는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전기톱 앞을 지나쳐 작업대로 향하고 태블릿을 펼치고 안경을 고쳐 쓰는 그 순서가 어느새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화면 위에 선을 긋는 것이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손가락이 미끄러지는 날도 있었고 저장을 잊어 도면이 날아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칠수 할아버지는 이제 그럴 때마다 혀를 차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세은이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오복내는 그날 이후로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달라졌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치매는 좋아지는 병이 아니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지꼬리장이 마루에 놓인 뒤로 오복내는 아침마다 그 장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손으로 표면을 쓸었습니다. 그러다 가끔 말을 꺼냈습니다. 예전 이야기였습니다.
혼수 수건 이야기를 하루에 2번 하는 날도 있었고, 갑자기 처음 이사 오던 날 이야기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들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며 수백 번 들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복내가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만큼은 오복내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세은은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오복내가 서랍을 열고 손으로 안을 더듬으며 혼수수건 이야기를 꺼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그것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아픈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세은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거 찍지 마라. 세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기록이에요. 오늘 할머니가 기억을 꺼낸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에요. 배칠수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함부로 쓰지 않을게요. 그냥 우리 기록으로만 가지고 있을게요. 배칠수 할아버지는 잠시 세은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것이 허락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읍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읍내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원장 한명숙 씨였습니다. 목공소 주문을 몇 번 넣은 적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명숙 씨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칠수 씨, 세은이가 찍은 영상 봤어요. 어르신이 장 보고 혼수 수건 이야기 하시는 거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걸 어디서 봤소? 한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세은이가 우리 센터 어르신들한테 보여줬어요. 직접 가지고 왔더라고요. 배칠수 할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한명숙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칠수 씨, 저 부탁이 있어요. 우리 센터 어르신들한테도 그런 가구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오래된 기억 담긴 거요. 어르신마다 다른 물건이 있잖아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각자 다른 걸 만들어야 한다는 거요? 한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네. 어떤 분은 재봉틀 앞에 놓던 발판, 어떤 분은 작은 찬압, 어떤 분은 경대 서랍이에요. 다 기억 속에 있는 물건들이에요. 배칠수 할아버지는 전화를 들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번 와보시오. 한명숙 씨가 목공소로 왔습니다. 세은도 함께 앉았습니다. 한명숙 씨는 센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80세 할머니는 젊을 때 재봉틀 앞에 놓던 나무 발판을 항상 그리워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딸 어릴 때 옷을 지어주던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78세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쓰던 작은 연장통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82세 할머니는 시집 올 때 가져온 경대 서랍을 손으로 만지던 것을 아직도 기억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종이에 연필로 받아 적었습니다. 치수는 없었습니다. 모양의 느낌만 있었습니다. 한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칠수 씨, 이거 만들어줄 수 있겠어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메모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만들어야지요. 세은은 그날부터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찾아가 어르신들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어느 정도 크기였는지, 어디에 놓였는지, 무엇을 넣었는지. 세은은 그 이야기들을 태블릿에 받아 적고 간단한 스케치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목공소로 돌아와 배칠수 할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맞추어 도면을 완성했습니다. 세은이 화면 위에서 수정하는 동안 배칠수 할아버지가 치수를 불러주었습니다. 발판 높이는 이 정도여야 발이 편하다. 연장통은 이 폭이어야 끌이 들어간다.
경대 서랍은 이 깊이여야 빛이 눕지 않는다. 52년의 목수 경험이 화면 위 도면 속으로 하나씩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가구가 완성된 날이었습니다. 재봉틀 발판이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손톱으로 자르고 대패로 다듬고 사포로 닦아 완성했습니다. 세은이 주간보호센터로 가져갔습니다. 80세 할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가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내밀어 만졌습니다. 그리고 발을 올려보았습니다. 발이 딱 맞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거 꼭 내 것 같네. 그리고 잠시 후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유치원 다닐 때 내가 이 앞에 앉아서 운동회 가방 만들어줬어. 할머니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센터 직원이 그 모습을 찍었습니다. 세은도 찍었습니다. 한명숙 씨는 그 영상을 지역 맘카페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기억을 깨운 나무 발판. 하루도 지나지 않아 조회수가 올라갔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공유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목공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받았습니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거기 칠수목공소요? 어머니한테 기억 가구 하나 만들어줄 수 있어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어디서 보셨소? 맘카페요. 영상 보고 전화했어요. 배칠수 할아버지는 수화기를 잡은 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하오. 어머니가 기억하는 물건이 뭔지. 상대방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젊을 때 쓰던 작은 반지꼬리가 있었대요. 지금은 없는데 그걸 항상 그리워하세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반지꼬리라면 만들어 봤소. 전화가 끊기고 나서 배칠수 할아버지는 잠시 수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펼쳤습니다. 주문이 하나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통, 이틀에 두 통, 일주일이 지나자 10통이 넘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주문을 받을 때마다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물건이었는지, 어디에 쓰던 것인지, 크기는 어느 정도였는지, 이야기를 듣고 도면을 그리고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은이 이야기 정리를 돕고 도면 수정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의 작업 방식이 어느새 맞물렸습니다. 세은이 이야기를 받아오면 배칠수 할아버지가 도면으로 옮겼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치수를 잡으면 세은이 화면 위에서 정리했습니다. 나이차가 50년 가까이 났지만 작업대 앞에서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문이 늘수록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 혼자 손으로 만들기에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전기톱을 쓰지 않으니 하나를 완성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세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목수를 구해야지. 세은이 말했습니다. 읍내에 은퇴하신 목수분들 있지 않아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태블릿 도면을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그 생각을 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은이 말했습니다. 한번 불러봐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며칠 뒤 배칠수 할아버지는 오래된 목수 동료 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한 명은 68세 이기태 씨였고 다른 한 명은 71세 강봉수 씨였습니다. 두 사람 다 은퇴 후 집에서 소일하고 있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일이 좀 생겼소. 와서 이야기 들어보겠소? 두 사람이 목공소로 왔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반지꼬리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완성된 발판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기태 씨가 태블릿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도면이요. 이기태 씨가 말했습니다. 화면에다 도면을 그려요? 강봉수 씨가 말했습니다. 칠수 씨, 우리가 무슨 컴퓨터 다루는 사람이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랬소. 두 사람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세은이 옆에서 조용히 태블릿을 열어 도면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기태 씨가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이게 치수가 다 나와 있네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건 손으로 만드는 거요. 화면은 설계도일 뿐이요. 강봉수 씨가 목재를 손으로 집었습니다. 오래된 손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강봉수 씨가 결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무는 여전히 나무네요. 이기태 씨와 강봉수 씨가 목공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다 주문이 늘면서 매일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다 태블릿을 처음부터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이기태 씨는 화면을 너무 세게 눌러 선이 뭉개졌고 강봉수 씨는 도면 파일을 어디에 저장했는지 몰라 세은을 부르는 일이 잦았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처음 태블릿을 잡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선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도면이 날아가고 저장 버튼을 찾지 못하던 그날이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이기태 씨 옆에서 말했습니다. 세게 누르지 말고 손가락을 밀어요. 이기태 씨가 다시 해보았습니다. 선이 그어졌습니다. 이기태 씨가 말했습니다. 이게 되네.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돼요. 두 사람이 나란히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68세와 74세의 손이 같은 화면 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은은 두 어른의 작업 방식을 보며 방향을 잡아갔습니다. 도면은 세은이 정리하고 치수는 세 사람이 함께 맞추었습니다. 실제 작업은 세 사람이 나누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전체 틀을 잡으면 이기태 씨가 서랍과 내부 구조를 짰고 강봉수 씨가 마감과 오일 작업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서로의 작업 방식이 다른 탓에 맞추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강봉수 씨가 마감 방향이 다르다며 이기태 씨와 말다툼을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두 사람 사이에서 말했습니다. 오래 하다 보면 맞춰지요. 세은이 옆에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세 사람의 작업실 분위기를 조금씩 풀었습니다. 완성된 가구들이 하나씩 주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작은 연장통을 받은 78세 할아버지는 그것을 손에 들고 한참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거 쓰셨는데 내가 어릴 때 아버지 연장통에서 못 꺼내다가 혼났어. 경대 서랍을 받은 82세 할머니는 서랍 안에 손을 넣어보다가 말했습니다. 여기 빗이랑 동백기름 넣었었는데.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몇 달째 말이 없던 할머니가 센터 직원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직원이 그 장면을 찍어 한명숙 씨에게 보냈습니다. 한명숙 씨가 세은에게 보냈습니다. 세은이 배칠수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영상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맘카페에서 시작된 것이 인근 도시 커뮤니티로 번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상을 묶어 짧게 편집해 올리자 하루 만에 수천 명이 보았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취재를 해도 되냐고 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세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알려지면 주문이 더 들어와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주문이 많으면 뭐하냐. 지금도 못 따라가는데. 세은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알려야죠. 우리 같은 목수가 더 있어야 해요. 배칠수 할아버지는 잠시 세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기역 가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배칠수 할아버지 혼자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기태 씨와 강봉수 씨처럼 집에서 소일하고 있는 은퇴 목수들이 더 있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방송은 모르겠고 취재는 해봐. 방송이 나간 것은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저녁 뉴스 꼭지로 5분가량 나왔습니다. 칠수목 공소, 기억을 만드는 목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작업대 앞에 앉아 손톱으로 목재를 자르는 장면, 세은이 태블릿 도면을 보여주는 장면, 오복래가 반지꼬리장 서랍을 열며 혼수수건 이야기를 꺼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목공소 전화가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읍내뿐 아니라 인근 도시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에서도 왔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하오. 어르신이 기억하는 물건이 뭔지. 그러나 그 무렵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배민준이 읍내에서 들은 이야기를 들고 목공소로 왔습니다. 얼굴이 무거웠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배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배민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운영하던 인테리어 사무소가 2년 전부터 적자였다고 했습니다. 거래처 부도로 받지 못한 돈이 있었고 그것을 메우려다 빚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빚이 목공소 건물을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배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못했어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됐냐? 배민준이 숫자를 말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그 숫자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목공소 마당에 오후 햇살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52년 동안 지켜온 이 자리가 아들의 빚 때문에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배민준이 자리를 뜨고 나서 배칠수 할아버지는 한동안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은이 목공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분위기를 눈치챈 것인지 말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들었냐? 세은이 말했습니다. 네.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목공소가 넘어갈 수도 있다. 세은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작업실 안에 나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작업대 위 목재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이 목재를 처음 들여온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이 손에 익었습니다. 이 공간이 손에 익었습니다. 세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알아볼 게 있어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뭘? 세은이 말했습니다. 주문들 말고 다른 쪽으로요. 배칠수 할아버지는 세은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은은 그날 밤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세은이 배칠수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 세은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대형 가구업체의 신제품 소개 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회상 가구 시리즈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기억을 자극하는 복고풍 원목 가구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반지꼬리장이 있었습니다. 재봉틀 발판이 있었습니다. 작은 연장통이 있었습니다. 모양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구성이 같았습니다. 세은이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도면이에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세은이 말했습니다. 제가 올린 도면 파일이 있었어요. 공유 링크로 열려 있었는데 누군가 가져간 것 같아요. 이 업체가 박람회 출시 전에 벌써 시장에 내놓은 거예요. 배칠수 할아버지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작업대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52년 동안 손으로 쌓아온 것이 화면 위에서 도면이 되었고 그 도면이 어디론가 빠져나갔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가 있냐? 세은이 말했습니다. 찾고 있어요. 그날 밤 배칠수 할아버지는 목공소 불을 늦게까지 켜두었습니다. 혼자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목공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전기톱, 벽에 걸린 끌들, 사포 묶음, 오일통, 모두 오랜 것들이었습니다. 새 것이 없었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오복내의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의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누군가의 상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작업대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단단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마당을 걸어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오복내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그 옆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세은은 증거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도면 파일의 접속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공유 링크로 열어둔 파일이 있었는데 특정 날짜에 외부에서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은이 그 기록을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가구업체의 신제품 출시 날짜와 비교했습니다. 파일 접속 날짜가 업체의 신제품 기획 발표보다 3주 앞서 있었습니다. 세은이 배칠수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출력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은이 말했습니다. 이 날짜에 누군가 우리 도면에 접속했어요. 그리고 3주 뒤에 저 업체가 신제품 발표를 했어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증거가 되냐? 세은이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부족해요. 그래서 더 찾아야 해요. 세은은 며칠을 더 파고들었습니다. 업체의 신제품 도면과 칠수목 공소 도면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치수가 달랐습니다. 재료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구조가 같았습니다. 서랍을 끼우는 방식, 다리를 고정하는 각도, 모서리를 처리하는 방법. 배칠수 할아버지가 52년 동안 손으로 익힌 방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세은이 디자인 학교 선배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진과 도면을 보내자 선배가 말했습니다. 이건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어. 구조적 유사성이 너무 명확해. 접속 기록까지 있으면 더 강해. 세은이 전화를 끊고 배칠수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싸울 수 있어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싸우면 이기냐? 세은이 말했습니다. 이기려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나 싸움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목공소 담보 문제였습니다. 배민준이 숨겨온 빚은 생각보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아들을 앉혀놓고 처음으로 숫자를 전부 들었습니다.
2년 전부터 쌓인 것이었습니다. 배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보다 먼저 드는 것은 아들이 혼자 이것을 2년 동안 안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냐? 배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짐이 될 것 같아서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짐이라도 같이 져야 짐이지. 혼자 지면 그건 짐이 아니라 벽이야. 배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자. 방법을 찾는 것은 세은이었습니다. 세은은 전국 시니어 리빙 박람회 소식을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한 달 뒤 서울에서 열리는 행사였습니다. 노인 복지, 요양, 시니어 생활 관련 업체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세은이 배칠수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참가 신청을 해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박람회? 세은이 말했습니다. 네. 거기서 공개 시연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태블릿으로 실시간 도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작업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걸 왜 거기서 하냐? 세은이 말했습니다. 저 업체도 그 박람회에 나와요. 같은 자리에서 원조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배칠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무대에서 하는 거냐? 세은이 말했습니다. 네.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무대 같은데 서본 적이 없다. 세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작업대가 무대예요. 박람회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공개 시험 프로그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칠수목공소 기억 가구 실시간 제작 시연이라는 이름으로 등록했습니다. 세은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도면 접속 기록, 구조 비교 자료, 완성된 가구 사진들, 어르신들의 반응 영상, 지식재산권 관련 선배도 함께 올라오기로 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그 준비를 지켜보며 매일 목공소에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박람회에 들고 갈 가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반직고리장, 재봉틀 발판, 작은 연장통, 3가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기태 씨와 강봉수 씨도 함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3사람이 작업대 앞에 나란히 앉아 손으로 목재를 다루었습니다. 그 무렵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오복래가 목공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작업 중이었습니다. 오복래가 작업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나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오복래가 천천히 걸어 들어와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오복래가 목재를 손으로 집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보, 예전에 우리 신혼 때 당신이 여기서 밥상 만들던 거 기억해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복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여기 와서 구경하다가 톱밥 뒤집었었잖아요. 당신이 얼마나 웃었는지. 배칠수 할아버지는 그 기억을 들으며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오복래가 오늘은 돌아와 있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기억하오? 오복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2사람이 잠시 작업대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세은이 목공소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박람회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목공소 문을 열었습니다. 작업대 앞에 앉아 태블릿을 펼쳤습니다. 박람회 시연에서 보여줄 도면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실시간으로 화면 위에 그리고 그것을 바로 손으로 옮기는 과정을 보여줄 것이었습니다. 세은이 순서를 짰습니다. 먼저 도면을 화면 위에 그립니다.
치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목재를 손으로 재고 자르고 맞춥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그 순서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말은 해야 하냐? 세은이 말했습니다. 하고 싶으신 말씀하시면 돼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일할 때 말이 없어. 세은이 말했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손이 말할 테니까요. 박람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목공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서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세은이 차를 빌렸고 이기태 씨와 강봉수 씨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완성된 가구 3점이 작업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반직고리장, 재봉틀 발판, 작은 연장통. 배칠수 할아버지는 그것들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손으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화면 위에서 도면이 시작되었고 손끝에서 완성된 것들이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반직고리장의 서랍을 한번 열었다 닫았습니다.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한 목공소 안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껐습니다. 내일 이 손이 무대 위에서 다시 움직일 것이었습니다. 박람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기 전 배칠수 할아버지는 오복래 방에 들어갔습니다. 오복래가 잠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 오늘 서울 다녀올 거요. 오복래가 말했습니다. 서울을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세은이랑 같이 가오. 오복래가 배칠수 할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많이 떨리겠네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떨 것도 없소. 손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오복래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 손은 다 알아요. 배칠수 할아버지는 오복래의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현관에서 세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가자. 서울로 올라가는 차 안이었습니다. 세은이 운전을 했고 배칠수 할아버지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이기태 씨와 강봉수 씨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완성된 가구 3점은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차가 국도를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논밭이 지나가고 야산이 지나가고 멀리 도시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마지막으로 올라온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가물거렸습니다. 아내와 함께였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강봉수 씨가 뒷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칠수 씨, 나 사실 긴장돼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소. 이기태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셋 다 그렇겠지요. 세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괜찮을 거예요. 손이 기억하잖아요. 차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아침 햇살이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박람회장은 서울 외곽의 대형 전시관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입구부터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행사 관계자들, 업체 관계자들, 일반 참관객들. 세은이 등록을 마치고 부스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기태 씨가 말했습니다. 부스가 엄청나게 많네요. 강봉수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데도 여기 올 수 있는 거요? 세은이 말했습니다. 왜 못 와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들고 왔잖아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뭐가? 세은이 말했습니다. 손이요. 배칠수 할아버지의 시연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그 전에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작업대를 폈습니다. 완성된 가구 3점을 올려놓았습니다.
태블릿을 화면이 잘 보이도록 거치대에 고정했습니다. 세은이 도면 파일을 미리 열어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작업대 위에 놓인 나무 가구들을 보았습니다. 반지꼬리 장 서랍을 열어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재봉틀 발판을 손으로 만지다가 말했습니다. 이거 옛날 것 같은데 새로 만든 거예요? 세은이 말했습니다. 네. 저희 할아버지가 만드셨어요. 여성이 배칠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성이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꼭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전 내내 부스 앞에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가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세은이 배칠수 할아버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세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쪽 보세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전시관 중앙에 대형 부스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현수막에는 회상 가구 시리즈 공식 론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업체였습니다. 칠수목 공소 도면을 가져간 것으로 의심되는 그 대형 가구 업체였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그 부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전시된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지꼬리장이 있었습니다. 재봉틀 발판이 있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만든 것들과 모양이 달랐습니다. 재료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구조가 같았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그것을 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기태 씨가 옆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저게 우리 거 아니오?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맞소. 강봉수 씨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오후 2시에 보여주면 돼요. 세은은 그 사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 선배에게 연락했습니다. 선배가 박람회장으로 오는 중이었습니다. 세은은 도면, 접속 기록 출력물과 구조 비교 자료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운영팀을 찾아갔습니다.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시연 시간 전에 드릴 자료가 있어요.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이에요. 담당자가 자료를 받아 훑어보았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은이 말했습니다. 오후 시연 시간에 이 내용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에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그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세은이 말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2년 넘게요.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시연 무대는 전시관 중앙 무대였습니다. 관람객들이 앞에 앉거나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태블릿이 거치대에 올려져 있었고 화면이 무대 위 대형 스크린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의 화면이 그대로 스크린에 비쳤습니다. 세은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칠수목 공소 배세은입니다. 오늘 저희 할아버지 배칠수 할아버지가 태블릿 도면부터 손 작업까지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관람객들이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태블릿을 집었습니다. 손이 화면 위로 올라갔습니다. 선이 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스크린 위로 그 선이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바깥 테두리부터 시작했습니다. 다리의 각도가 잡혔습니다. 서랍칸의 비율이 잡혔습니다. 치수가 입력되었습니다. 관람객들이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74세의 손이 화면 위에서 가구를 짚고 있었습니다. 세은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52년 동안 몫으로 사셨어요. 손으로 모든 걸 만드셨는데
손 부상 위험 때문에 전기톱을 내려놓으셔야 했어요. 그래서 태블릿을 배우셨어요. 할머니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요. 관람객 중에서 조용해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세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면들이, 우리가 직접 만든 도면들이 어느 날 다른 곳에 나타났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도면 접속 기록과 업체 신제품 비교 자료가 화면에 떴습니다. 관람객들이 술렁였습니다. 대형 부스 쪽에서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업체 관계자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세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는 법적으로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은 누가 원조인지를 손으로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은이 배칠수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만들어주세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업대 위 목재를 집었습니다. 손톱을 꺼냈습니다. 줄자를 댔습니다. 관람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의 손이 목재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톱질 소리가 전시관 안에 울렸습니다. 느리지 않았습니다. 52년이 쌓인 손이었습니다. 목재가 잘렸습니다. 대패를 꺼내 면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패 소리가 났습니다. 나무결이 살아났습니다. 관람객 중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 더 가까이 보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어느새 무대 앞으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기태 씨와 강봉수 씨가 무대 한편에서 서랍 부품을 맞추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각자 다른 일을 하면서 하나의 가구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무 냄새가 전시관 안으로 번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냄새에 멈추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목공소 냄새가 났습니다. 시연이 끝난 것은 40분 뒤였습니다. 완성된 것은 작은 서랍장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박람회 무대 위에서 40분 만에 만든 것이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랍이 열렸습니다.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세은이 그 서랍을 관람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 할머니 관람객이 손을 내밀어 서랍을 당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어머니 쓰시던 거랑 똑같네요. 무대 앞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작업대 앞에 서서 그 박수를 들었습니다. 손에 톱밥이 묻어 있었습니다. 작업복 앞자락이 나무가루로 하얗게 되어 있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손을 작업복에 닦았습니다. 52년 동안 해온 그 동작이었습니다. 박람회 시연이 끝나고 나서 전시관 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대형 가구업체 부스 쪽에서는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서로 귀에 대고 말을 주고받았고 한 사람은 전화기를 들고 부스 밖으로 나갔습니다. 세은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배칠수 할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세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쪽 움직이는 거 보여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보여. 세은이 말했습니다. 당황한 거예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당황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야. 세은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단단하게 있어야 해요. 배칠수 할아버지는 작업대 위 목재 조각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지식재산권 선배가 박람회장에 도착한 것은 시연이 끝나고 1시간 뒤였습니다. 이름이 정유진이라고 했습니다. 세은과 함께 자료를 검토하고 업체 부스 쪽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유진 씨가 말했습니다. 자료가 꽤 명확해요. 도면 접속 기록이 있고 구조적 유사성이 눈에 보이고 출시 타이밍도 맞아요. 이건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요. 세은이 말했습니다. 바로 신고할 수 있어요? 정유진 씨가 말했습니다.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된 것만으로도 업체 쪽에서는 이미 부담이 생겼을 거예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옆에서 듣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요? 정유진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원하시는 게 뭐예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목공소 지키는 거요. 그리고 이게 누구 것인지 아는 사람이 알면 돼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박람회가 끝나고 세은과 배칠수 할아버지가 숙소에서 저녁을 먹는 중이었습니다. 이기태 씨와 강봉수 씨도 함께였습니다. 밥을 먹다가 배칠수 할아버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배칠수 씨 맞으시죠? 저는 오늘 박람회에 참가한 업체 담당자입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말하시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자료 관련해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저희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하시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기태 씨가 말했습니다. 연락이 왔소?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왔소. 강봉수 씨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배칠수 할아버지가 수저를 들며 말했습니다. 밥 먹읍시다. 다음 날 서울에서 내려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세은이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어젯밤에 영상이 엄청 퍼졌어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무슨 영상? 세은이 말했습니다. 어제 시연 영상이요. 누가 찍어서 올렸는데 밤새 퍼졌어요. 지금 댓글이 엄청 달려 있어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뭐라고들 하냐? 세은이 잠시 화면을 확인하다가 말했습니다. 74세 목수 할아버지가 태블릿 들고 실시간으로 가구 만드는 거 봤냐? 저게 진짜 장인이다. 이런 댓글들이요. 그리고 대형 업체 관련해서도 많이 퍼지고 있어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창밖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주문은? 세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20개 넘게 들어왔어요. 밤새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기태 씨, 강봉수 씨, 일 늘었소. 뒷자리에서 이기태 씨가 말했습니다. 이런 게 좋긴 좋네요. 강봉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유명해졌소. 읍내로 내려오자마자 정유진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업체 쪽에서 합의를 요청해 왔다고 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피하고 싶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유진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합의 조건을 제시해 볼 수 있어요. 목공소 담보빚을 업체가 정리해주는 조건으로 공식 원조 인정과 디자인 사용료를 받는 방식이에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쪽에서 받아들이겠어? 정유진 씨가 말했습니다. 어제 박람회에서 공개된 뒤로 업체 쪽 이미지가 많이 나빠졌어요. 지금 빠르게 처리하고 싶어 할 거예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목공소 담보빚이 정리된다면 아들 배민준의 짐이 덜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 정유진 씨가 말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공식 서류에 칠수목 공소가 원조임을 명시하는 것.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기억 가구는 우리가 만든다는 것. 그 두 가지요. 합의는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업체는 배칠수 할아버지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목공소 담보빚이 정리되었습니다. 공식 서류에 칠수목 공소가 기업 가구의 원조 설계처임이 명시되었습니다. 배민준이 그 서류를 들고 목공소로 왔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배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망쳐놓은 걸 아버지가 다 해결하셨어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망친 게 어디 있냐? 같이 만든 거지. 배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목공소 걱정하지 않았으면 내가 태블릿 배울 이유도 없었다. 배민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됐다. 밥이나 먹자. 그날 저녁 목공소 안채에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와 오복래, 배민준과 세은이 함께 앉았습니다. 이기태 씨와 강봉수 씨도 왔습니다. 오복래가 밥상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많네요. 세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좋은 일 있었어요. 오복래가 세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세은이구나. 세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복래가 손녀 이름을 불렀습니다. 세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알아요? 오복래가 말했습니다. 내 손녀인데 왜 모르겠어. 서울서 디자인한다고 하잖아. 세은이 오복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복래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밥상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오복래에게 돌렸습니다. 오복래가 배칠수 할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왜요, 울어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안 울었소. 오복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눈이 빨간데. 밥상 앞에서 웃음이 났습니다. 이기태 씨도 웃었고 강봉수 씨도 웃었고 배민준도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밥상 앞에서 나지 않던 소리가 그날 저녁 가득 찼습니다. 합의 이후로 칠수목 공소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박람회 영상이 퍼진 덕분에 전국 곳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개인 가정에서였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이기태 씨, 강봉수 씨와 함께 매일 작업했습니다. 세은이 도면을 정리하고 주문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다 세은이 배칠수 할아버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저 생각이 있어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뭐냐? 세은이 말했습니다. 저희 목공소를 기역 목공소로 바꾸면 어떨까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기역 목공소? 세은이 말했습니다. 기역 가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은퇴한 기술자분들이 여기서 태블릿 배우고 두 번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곳으로요. 할아버지처럼, 이기태 씨처럼, 강봉수 씨처럼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세은을 바라보았습니다. 26살짜리 손녀가 또 한 번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한테 묻지 말고 이기태 씨한테도 물어봐라. 세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물어봤어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뭐래? 세은이 말했습니다. 하겠다고 했어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작업대를 한 번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해야지. 기역목 공소 현판이 걸린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칠수목 공소 간판 아래 작은 글씨로 기역목 공소라는 이름이 새로 달렸습니다. 세은이 직접 디자인한 것이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그 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간판도 퇴색하고 처마 끝 페인트도 벗겨진 그 건물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목공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었던 자리였지만 업체와의 합의금 일부를 활용해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이 자리가 이제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현판에서 눈을 떼고 목공소 문을 열었습니다. 작업실 안에 나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전기톱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업대 위에는 태블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손톱과 대패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안경을 고쳐 쓰고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기억목 공소의 첫 번째 수업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아침 일찍 목공소 문을 열었습니다. 작업실 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작업대 2개를 더 들여왔습니다. 세은이 태블릿 3개를 거치대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기태 씨와 강봉수 씨가 일찍 나와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수강생은 모두 5명이었습니다. 은퇴한 가구 기술자 2명, 목수 출신 1명, 페인트 마감 일을 하다 그만둔 1명, 그리고 평생 농사를 지으며 틈틈이 나무를 다뤄온 1명이었습니다. 나이는 66부터 73까지였습니다. 5명 모두 태블릿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작업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먼저 한 가지만 말하겠소. 여기서 배우는 건 태블릿이 아니오. 수강생들이 배칠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손이 기억하는 걸 화면 위에 꺼내는 법을 배우는 거요. 평생 손으로 해온 것들이 있으면 그게 이미 여기 있어. 배칠수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손마디가 굵어진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배운 거요. 화면은 그걸 꺼내는 도구일 뿐이요. 수강생 중 1명, 68배 가구 기술자 최달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소. 처음에 마우스를 리모컨인 줄 알았소. 웃음이 났습니다. 작업실 안의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세은이 태블릿 사용법을 처음부터 알려주었습니다. 화면을 켜는 법, 선을 긋는 법, 저장하는 법. 수강생들이 하나씩 따라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서툴게 움직였습니다. 선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고 화면이 갑자기 바뀌어 세은을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자리를 돌았습니다. 최달수 씨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손가락을 세우지 말고 눕혀요. 그래야 미끄러지지 않소. 최달수 씨가 다시 해보았습니다. 선이 그어졌습니다. 최달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게 되네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됩니다. 농사짓던 73세 황갑득 씨는 손가락이 너무 굵어 화면이 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세은이 터치펜을 건네주었습니다. 황갑득 씨가 터치펜을 집었습니다. 손에 익은 물건처럼 쥐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선이 그어졌습니다. 황갑득 씨가 말했습니다. 이거 홈이 쥐는 거랑 비슷하네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맞소. 손이 아는 거요. 첫 번째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이 돌아간 뒤 배칠수 할아버지와 세은이 목공소 안에 남았습니다. 세은이 오늘 수업을 정리한 메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어땠냐? 세은이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잘하셨어요. 특히 황갑득 할아버지 터치펜 잡자마자 감이 오시던데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평생 손으로 일한 사람들이야 손이 빠른 거지 기계가 빠른 게 아니야. 세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봐라. 세은이 말했습니다. 각자 잘하는 게 있잖아요. 최달수 할아버지는 설악 구조가 전공이시고 황갑득 할아버지는 나무 결 보는 눈이 있으시고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게 다 기억이요. 손 안에 있는 기억. 세은이 배칠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오늘 수업 전체보다 더 긴 말 같았습니다. 수업이 거듭될수록 달라지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최달수 씨는 사흘째 되던 날 혼자 서랍 도면을 완성했습니다. 세은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장 버튼도 혼자 찾았습니다. 도면을 배칠수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서랍 비율이 정확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거 바로 만들 수 있겠소? 최달수 씨가 말했습니다. 눈 감고도 만들죠.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럼 만들어봐요. 최달수 씨가 목재를 골랐습니다. 손이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평생 만들어온 서랍이었습니다. 손이 기억하는 것을 화면이 먼저 보여주었고 손이 그것을 완성했습니다. 강봉수 씨가 옆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저 양반 우리보다 빠르네요. 이기태 씨가 말했습니다. 손이 다르지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다 다르오. 다 다른 손들이요. 그 무렵 오복래의 상태가 조금씩 오르내렸습니다. 좋은 날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지꼬리장이 마루에 놓인 뒤로 오복래는 매일 아침 그 장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어김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배칠수 할아버지가 목공소에 들어가려다 마루를 지나쳤습니다. 오복래가 반지꼬리장 서랍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 서랍에 뭘 넣으면 좋을까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멈추었습니다. 오복래가 배칠수 할아버지를 알아보는 날이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마루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뭘 넣고 싶소? 오복래가 말했습니다. 실패요. 예전에 있던 것처럼.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럼 사와야겠소. 오복래가 말했습니다. 색깔 있는 걸로요. 빨간 거, 파란 거.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알겠소. 두 사람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의 맨드라미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그 꽃을 바라보다가 오복래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기영목 공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강생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한명숙 씨가 센터 어르신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찾아오는 사람마다 같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업대 위에 놓인 태블릿과 그 옆에 나란히 놓인 손톱과 대패, 그리고 완성된 기억 가구들. 찾아온 사람 중에 서울에서 내려온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가구를 주문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기억하는 물건이 뭔지 말해주시오. 여성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젊을 때 쓰시던 작은 찬압이요. 뚜껑이 2개로 나뉘어 있고 반찬 나눠 담던 거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펼쳤습니다. 화면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선이 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태블릿으로 그리시네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손으로 그리는 거요. 화면은 종이일 뿐이요. 그날 늦은 오후 세은이 목공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뭐냐? 세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공문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전국 시니어 직업 재교육 지원 사업 선정 통보서였습니다. 세은이 신청해둔 것이었습니다. 기영목 공소가 은퇴 기술자 재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작업대 확충과 교육 재료비에 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공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습니다. 세은이 말했습니다. 이제 더 많은 분들 모실 수 있어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공간이 좁다. 세은이 말했습니다.
옆에 창고 있잖아요. 거기 터서 쓰면 돼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짠다. 세은이 웃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도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창고를 트는 작업은 이기태 씨와 강봉수 씨가 함께 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구조를 잡고 이기태 씨가 내부 칸막이를 짰고 강봉수 씨가 마감을 했습니다. 수강생들도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최달수 씨가 작업대를 짰습니다. 황갑득 씨가 바닥재를 다듬었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작업대가 늘었습니다. 세은이 새 태블릿 거치대를 설치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완성된 공간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나무 냄새가 새 공간 안에서도 가득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냄새가 똑같소? 이기태 씨가 말했습니다. 나무는 어디 가도 나무지요. 강봉수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어디 가도 목수고요. 세 사람이 나란히 새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씩 손으로 살아온 세 사람이 새 작업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배칠수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오복내와 마주 앉을 밥상이었습니다. 결혼 초에 자신이 만들었던 그 밥상은 오래전에 없어졌습니다. 오복내가 아직 기억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들고 싶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작업대 앞에 앉아 태블릿을 펼쳤습니다. 화면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밥상에 테두리를 그었습니다. 다리 4개의 각도를 잡았습니다. 상판의 두께를 입력했습니다. 오복내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높이를 계산했습니다. 도면이 화면 위에 완성되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 태블릿을 잡던 날 저장 버튼을 찾지 못해 세은을 불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혼자 눌렀습니다. 밥상 작업은 혼자 했습니다. 이기태 씨도 강봉수 씨도 세은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목공소 문을 열고 들어가 목재를 골랐습니다. 오래 묵은 소나무 판재였습니다. 결이 고르고 단단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손으로 결을 따라 쓸었습니다. 이 나무면 됐습니다. 줄자를 댔습니다. 도면에 입력해둔 치수를 확인했습니다. 태블릿 화면을 켜고 저장해둔 도면을 열었습니다. 화면 위에서 밥상의 선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화면과 목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톱을 집었습니다. 첫 번째 선을 그었습니다. 목재 위에 연필로 선을 긋고 손톱을 댔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나무가 잘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밥상은 오복내와 마주 앉을 것이었습니다. 오복내가 손으로 만지고 수저를 올려놓고 국그릇을 내려놓을 것이었습니다. 그 상판이 반듯해야 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한 번 자를 때마다 확인했습니다. 결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두께가 고르도록 52년의 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작업실 안에 나무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바깥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그 소리도 듣지 못한 채 나무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짜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4개의 다리가 같은 각도로 벌어져야 했고 높이가 오복내에 앉은 키에 맞아야 했습니다. 신혼 때 만들었던 밥상의 높이를 기억했습니다. 오복내가 방바닥에 앉아 수저를 들기 딱 좋은 높이였습니다. 그 높이를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줄자로 재고 도면의 치수와 맞추었습니다. 오차가 조금 있었습니다. 대패로 다듬었습니다. 다시 맞추었습니다. 이번에는 맞았습니다. 다리를 상판에 끼웠습니다. 장부가 맞물렸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밥상을 뒤집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흔들리는지 확인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개의 다리가 고르게 바닥을 짚고 있었습니다. 마감은 들기름을 썼습니다. 아내가 젊은 시절 좋아하던 냄새였습니다. 천에 기름을 묻혀 상판 결을 따라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나무 결이 살아났습니다. 소나무 특유의 붉은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그 색을 바라보았습니다. 신혼 때 만들었던 밥상도 이 색이었습니다. 오복내가 그 밥상 위에서 첫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오복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밥상에서 밥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배칠수 할아버지는 그 말을 50년이 넘도록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들기름 냄새가 작업실 안에 퍼졌습니다. 사흘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밥상을 들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마루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복내가 방에서 나오다가 밥상을 보았습니다.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오복내가 밥상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상판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결을 따라 손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오복내가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것 같은데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거요. 오복내가 말했습니다. 신혼 때 쓰던 거랑 똑같아요. 배칠수 할아버지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복내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밥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오복내가 배칠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눈빛이 맑았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를 알아보는 날이었습니다. 세은이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퍼서 두 사람 앞에 놓았습니다.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새 밥상 위에 수저가 놓였습니다. 오복내가 수저를 들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도 수저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와 나무 냄새가 섞여 안채 안에 가득했습니다. 세은이 부엌 문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기억목공소는 그 뒤로 계절이 바뀌며 달라졌습니다. 수강생이 늘었습니다. 처음 5명이었던 것이 2달 만에 15명이 되었습니다. 은퇴한 목수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바느질을 해온 할머니가 왔습니다. 오칠일을 하다 손을 다쳐 그만둔 사람이 왔습니다. 도자기를 구우며 살았지만 가마를 닫은 사람이 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손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들이 손 안에 있었습니다. 세은이 그 사람들 옆에 앉아 태블릿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도면 보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기태 씨가 목재 다루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강봉수 씨가 마감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기억목공소는 단순한 목공소가 아니었습니다. 손이 기억하는 것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자리였습니다. 주문은 전국에서 들어왔습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제주에서도 왔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에게 기억 가구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 요양원에 입소한 아버지가 젊을 때 쓰던 물건을 다시 보고 싶어 한다는 요청, 돌아가신 할머니가 쓰시던 것과 똑같은 것을 손녀에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요청. 배칠수 할아버지는 그 요청들을 하나씩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면을 그렸습니다.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완성된 가구가 주인에게 전달될 때마다 세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서랍을 열자마자 옛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걸 보고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할머니 생각이 나서 한참 울었어요.
그 연락들을 세은이 배칠수 할아버지에게 읽어주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그것들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작업대 앞에 앉아 도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태블릿 화면 위로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작업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기태 씨가 서랍을 짜고 있었습니다. 강봉수 씨가 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달수 씨가 상판을 대패로 고르고 있었습니다. 황갑득 씨가 터치펜으로 도면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세은이 새 주문 이야기를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나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대패 소리가 났습니다. 사포 소리가 났습니다. 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들, 손마디가 굵어진 손들, 오래 일해온 손들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선을 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강생들이 하나씩 돌아갔습니다. 이기태 씨와 강봉수 씨도 갔습니다. 세은도 오늘은 일찍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목공소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작업대 위를 정리했습니다. 톱밥을 쓸었습니다. 태블릿을 덮었습니다. 손톱과 대패를 제자리에 걸었습니다. 불을 끄기 전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업실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전기톱이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건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전기톱이 하던 일을 이제 다른 손들이 나누어 하고 있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작업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마당을 걸었습니다. 안채 불빛이 보였습니다. 창문으로 오복래가 마루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반지꼬리 장 서랍을 열고 있었습니다. 빨간 실패와 파란 실패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사다 넣어둔 것들이었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현관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복래가 실패를 손에 들고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는 그 말이 무엇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복래가 웃고 있다는 것은 보였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오복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배칠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왔어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왔소. 오복래가 손에 든 빨간 실패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예쁘죠? 배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예쁘오. 오복래가 서랍에 실패를 다시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 서랍 참 잘 만들었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배칠수 할아버지가 마루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만들었소. 오복래가 말했습니다. 역시. 그리고 배칠수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손은 다 알아요. 배칠수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며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복래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마당에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맨드라미가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52년을 함께 바라본 마당이었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전기톱을 내려놓았고 손녀에게 태블릿을 배웠고 목공소가 기억 목공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이 마루가 있었습니다. 이 마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아직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곁에도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생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평생 쥐어온 것을 놓아야 할 때 그것이 끝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칠수 할아버지는 전기톱을 내려놓은 자리에 태블릿을 올렸습니다. 손이 기억하는 것들은 도구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만든 서랍 하나가 잊혀가던 기억을 다시 꺼냈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배칠수 할아버지의 손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도 아직 꺼내지 않은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있는 이야기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